장례식장에 스산한 바람이 정영자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3월의 봄 기운은 어디에도 없고 차가운 공기만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69년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하루를 맞이한 영자는 검은 상복자락을 여미며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내가 왜 거기 있니? 사진 속 아들 정민우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2살 한창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미국에서 잘 지낸다는 전화 한 통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에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있었죠. 서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민우의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불러야 맞겠죠.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민우가 생전에 부부처럼 살았다니 말입니다. 하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든든하구나. 영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못 들어본 채 며느리를 만나다니. 하지만 하연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죠. 조문객들을 정성껏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며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영자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며느리가 참 착하네. 효부가 따로 없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자 아주머니는 하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젊은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서러워. 영자야, 내가 잘 챙겨줘야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영자와 하연만 남았죠. 하연은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영자를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제가 죽이라도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앉아서 좀 쉬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잖니. 하연이 영자 옆에 앉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슬픔이 전해지는 듯했죠. 하연아, 민우가 내 얘기를 많이 했니? 하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얘기도 자주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 결혼했다는 말은 안 했을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요. 조만간 하려고 했는데. 영자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민우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우리 둘이서라도 잘 지내보자.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죠. 밤이 깊어가는 빈소에서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빈소 안은 향냄새와 함께 묘한 온기가 감돌았죠. 영자는 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이제 딸이 생겼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눈앞에 이 여성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조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선 영자는 하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혼자 있기 싫을 텐데.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김경자 아주머니는 혀를 찼죠. 참 기구한 인연이야. 아들 잃은 어미와 남편 잃은 며느리라니. 하지만 그 인연이 얼마나 더 기구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영자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연이 집까지 동행하며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죠.
민우가 살던 방에는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옷장에 걸린 셔츠들, 그리고 서랍 속 가득한 서류들까지. 어머님, 제가 정리할게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연의 배려에 영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하연 씨 계신가요? 영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연이요? 네, 있는데. 누구신지?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라. 그 순간 하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낯선 여성을 보자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하연이 다급히 달려나가자 낯선 여성은 봉투를 하연에게 건네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분명 하연이 그 여성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연아, 저 사람이 누구니? 내 어머니라고 했니? 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게. 영자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연은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영자는 다시 민우의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서 노란색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영자는 무심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맨 위에는 민우의 서류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연의 출생증명서였죠. 그런데 거기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이 정수만, 영자의 죽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모든 것이 남편과 일치했습니다. 서류에는 친부 정수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연이.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하연이 남편의 딸이라니. 그럼 민우는 이복 누나와 연인이었단 말인가?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죠. 남편의 외도, 임신했다며 찾아왔던 젊은 여자, 그리고 남편이 급하게 돈을 마련해 어디론가 보냈던 일까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영자는 서류를 움켜쥐고 하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연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죠. 어머님. 이게 뭐니? 이게 대체 뭐냐고. 영자가 출생증명서를 내밀자 하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하연은 무릎을 꿇고 말았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넌 내 남편 딸이었어? 민우 아빠의 딸이라고? 그럼 민우는 알고 있었니? 내가 이복 누나라는 걸?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처참해 보였죠.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했어요. 피가 반만 섞였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영자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복 누나와 사랑에 빠졌다니. 그것도 자신에게는 숨긴 채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가. 당장 나가. 영자의 절규에 하연은 울면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아들도 잃고 이제는 며느리마저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며느리가 아니었던 거겠죠. 밖으로 나가는 하연의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겠다고. 그리고 왜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자신의 가족을 덮쳤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영자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영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충격이 덮쳐온 것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경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영자야, 괜찮니? 하연이가 울면서 짐 싸들고 나가던데.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자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연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민우의 가족관계 증명서. 두 사람이 이복남매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영자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을 내쫓은 후 영자는 일주일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아들이 이복 누나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민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죠. 민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한테는 왜 숨긴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친구인 순애가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영자와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사이였죠. 영자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순애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영자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순애에게 털어놓았죠. 하연의 정체, 민우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순애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애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하연이. 정말 수만이 딸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사무실에서 가족관계 조사도 하거든. 그리고 수만이 형님 관련 서류들도 찾아보자. 두 사람은 영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일기장, 서류 뭉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러다 순애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자야, 이것 봐. 날짜가 32년 전이네. 수첩에는 남편의 필체로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죠. 미안하다. 영자야. 하지만 그 아이도 내 자식이다. 책임져야 한다. 그 아래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 그리고 딸 출생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하연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이게 증거네. 하연이 정말 수만이 형님 딸이 맞아. 순애의 말에 영자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순애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하연의 상세한 가족관계 증명서였죠. 영자야, 이상한 게 있어. 하연이 미국으로 입양된 기록이 있더라. 친모가 포기각서를 쓰고 미국 가정으로 보낸 거야. 입양? 그럼 어떻게 민우를 만난 거지? 순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연은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찾아 한국에 왔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민우를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모른 채 사랑에 빠졌지만 나중에 혈연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지 못했다는 추측이었죠. 그런데 영자야, 민우 일기장은 없을까? 민우 마음을 알려면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영자는 민우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죠. 민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친 영자는 아들의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하연과의 만남, 사랑에 빠진 과정,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고뇌가 적혀 있었죠. 하연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해버렸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엄마께는 죄송하지만 하연을 포기할 수 없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께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한다. 하연도 가족이 되어야 한다. 엄마가 이해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운명이 잔인했을 뿐이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고뇌와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왔죠. 분노와 배신감 사이에서 연민과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민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하연도. 순애가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만 운명이 너무 잔인했을 뿐이지.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하연을 다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남편의 딸이기도 한 그 여인과 마주해야겠다고. 순애야, 하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줄래? 다시 만나야겠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지.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날씨가 개어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하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민우가 나타나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하연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예요. 영자는 순애와 함께 하연이 머물고 있다는 작은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회였죠.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하연이 나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하연은 영자를 보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영자도 복잡한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들어가도 되겠니? 좁은 모텔 방에 들어선 영자는 하연의 짐가방 옆에 민우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병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이게 다 뭐니?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암말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다고. 순애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강원도 병원이네. 꽤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명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하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우 오빠가 남긴 거예요. 그것은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연은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하연을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녀도 아버지의 자식이고 이제는 어머니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유언장 뒤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하연과 정식으로 결혼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비록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민우 오빠는 늘 어머님께 죄송해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지 못한 거고요. 영자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도 복잡한 표정이었죠. 영자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두 사람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그때 하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우 오빠가 찍어둔 영상이에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했던.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민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교통사고 직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고백하게 되어서. 하연은 아버지의 딸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모르고 만났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질 수 없었어요. 엄마, 하연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잘못이지 하연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연도 가족이 필요해요. 친어머니는 일찍 포기했고 아버지는 존재조차 모르고 자랐대요. 엄마가 하연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제가 떠난 후에도 하연을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영자도 하연도 순애도 모두 울고 있었죠. 민우가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영자가 흐느꼈습니다. 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용서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민우 오빠의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오빠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너도 피해자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하연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죠. 민우가 그렇게 바랐다면 한번 시도해봐야지. 하연아, 너의 어머니, 친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적어도 민우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수만이의 딸이라면 그것도 인연이겠지.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자는 하연에게 물었죠. 민우와는 어떻게 만났니? 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저는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잠시 미국에 머물고 있었고 민우 오빠는 출장 중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서로가요. 그때는 정말 몰랐니? 서로의 관계를? 네. 전혀요. 저희가 알게 된 건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찾던 중에 민우 오빠 집 앨범에서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 알았죠. 저희가 이복남매라는 걸.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젊은이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했구나.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헤어지려고 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해버렸어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순애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네. 하늘도 무심하지.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멀었습니다. 순애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영자와 하연은 각자 창밖을 바라봤죠.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도로처럼 그들의 마음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었어? 영자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절 포기한 사람이니까.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병원에 도착하자 하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자는 그런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힘들면 밖에서 기다려도 돼. 아니요. 마지막은 봐야죠. 병실 문을 열자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중년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성은 하연을 보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죠. 하연아, 정말 내가 맞니? 하연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절 찾으신 거죠? 그때 병실에 들어선 영자를 본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정수만 씨 부인.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정수만의 아내였죠.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의 과거가 이 좁은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죠. 하연의 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전 22살이었어요. 정수만 씨가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미. 영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난 일을 캐묻고 싶지 않아요. 다만 왜 하연을 버렸는지는 알고 싶네요. 여성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정수만 씨가 큰 돈을 주면서 아이를 입양 보내고 멀리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요. 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정에 팔아넘기신 거군요. 하연아. 친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딸 얼굴이나 보고 싶었던 거죠? 영자는 두 모녀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연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죠. 동시에 친어머니의 후회와 죄책감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연의 친어머니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정수만 씨 아들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하연이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멀리서나마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복남매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니. 제가 저지른 죄가 이런 비극을 만들 줄은. 순애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죠.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이자 모든 것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하연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민우예요. 제가 사랑했던.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죠. 하연의 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만 씨를 빼닮았네요. 젊은 시절 그의 모습이 이랬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다른 여자를 보는 것도, 그 여자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것도 모두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하연의 친어머니가 영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하연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절 용서하실 수 없겠지만. 영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연이는 민우가 사랑한 여자예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소중한 사람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연이 놀란 듯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하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죠.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을. 영자가 하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민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영자와 하연은 한 방을, 순애는 옆방을 썼죠. 불을 끄고 누웠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님. 어둠 속에서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 뭐든 좋아. 제가 남편분의 혼외자식인데. 정말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땐 정말 미웠어. 너도 내 어머니도 심지어 우리 수만이도. 하지만 민우의 일기를 읽고 영상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그리고요? 넌 피해자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복 동생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니잖아. 운명이 너무 잔인했을 뿐이지. 하연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민우 오빠가 항상 그랬어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 언젠가는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영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너라면 내가 지켜줘야지. 그게 민우에 대한 내 사랑이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하연의 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했죠. 하연은 망설이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하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용서해요. 하연의 친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았죠.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영자가 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야. 하연은 영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또다시 떠나보내는 아픔, 그리고 새롭게 얻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장례 절차를 의논하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상주를 서도 될까? 하연이 놀라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요? 이제 넌 내 딸이니까. 내 어머니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참에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세 사람은 낯선 땅에서 또 다른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친어머니를 보내는 일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함께 묻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죠.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영자가 상주 역할을 자처했고 하연은 영자 곁에서 조문객을 맞았죠. 하연의 친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영자가 연락한 동네 사람들이 몇몇 찾아와 주었습니다. 영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김경자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연이는 이제 내 딸이에요.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됐죠. 경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영자의 단호한 표정에서 굳은 결심이 읽혔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하연아, 사실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운전 중이던 순애가 백미러로 영자를 힐끗 봤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영자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만이 바람핀 거. 그때 젊은 여자가 우리 집 근처를 자꾸 서성이는 걸 봤거든. 임신한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모른 척했지. 가정을 지켜야 했고 민우도 아직 어렸으니까. 하연이 숨을 죽이고 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여자가 안 보이더라. 수만이도 한동안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나한테 더 잘하고. 아마 그때 내가 태어났나 봐. 그럼 제 존재를 짐작하셨던 거예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짐작이라기보다는 애써 외면했다는 게 맞겠지.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집에 도착한 후 영자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죠.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민우가 5살 때야. 동네 놀이터에서 찍은 건데. 하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예요. 뭐라고? 하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놀이터 한쪽 구석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를 바라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맞아요. 저예요. 어릴 때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절 데리고 왔었죠. 아마 아버지를 보러 왔던 것 같아요. 영자는 놀라서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린 하연의 모습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아이는 이미 어릴 때부터 스쳐 지나갔던 셈이었죠. 앨범을 더 넘기다가 영자는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린 하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영자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날짜와 함께 미안하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수만이도 늘 내 생각을 했나 봐.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인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딸이니까.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절 알고 계셨군요. 순애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 그때 하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걸 언제 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작은 반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반지를 보자마자 알아봤죠. 자신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게 맡겼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쓰려고. 어머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했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우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아셨겠죠. 저는 하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엄마의 반지로 하연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언젠가 엄마가 하연을 딸로 받아주실 때 이 반지를 하연에게 끼워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하연의 손을 잡았죠. 하연아,
이제는 정말 내 딸이 되렴. 그리고는 하연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결혼 반지로 쓰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모녀의 인연을 확인하는 증표가 된 셈이었죠. 어머님. 하연이 울먹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불러. 민우가 그랬듯이. 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자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영자도 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애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죠. 자,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네. 저녁이나 먹자. 순애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자가 하연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연은 열심히 따라했죠. 마치 평범한 모녀처럼. 민우가 이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어. 미국에 있을 때도 가끔 전화해서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오빠가 자주 얘기했어요.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호칭이 나온 것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연아, 너 혼자 사는 거 맞지?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기도 적적하고. 정말요?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딸이니까. 민우 방을 내 방으로 써. 민우도 그걸 바랐을 거야.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어졌죠. 오늘 나는 딸을 얻었다. 복잡하고 아픈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민우야, 내가 그토록 사랑한 하연이를 이제 나도 사랑할 거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하겠지.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생각했죠. 저게 민우일까? 그리고 지금쯤 환하게 웃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하연은 정식으로 영자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영자가 하연이는 이제 내 딸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근데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된 거야? 경자 아주머니가 몰래 물었습니다. 영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부터 딸이었어야 했는데 좀 돌아왔을 뿐이야.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하연이 함께 산 지도 어느새 몇 달이 지났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모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이면 하연이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영자는 하연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곤 했죠. 민우의 기일이 다가오자 영자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연도 퇴근 후에는 영자를 도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죠. 엄마, 전 부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연이 프라이팬 앞에서 끙끙거렸습니다. 천천히 해. 너무 서두르면 다 찢어져. 이렇게. 한쪽이 익으면 살살 뒤집는 거야. 영자가 시범을 보이자 하연은 감탄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두 사람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순애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친모녀 같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딸인 줄 알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죠. 정수만의 형님 내외, 즉 영자의 시숙과 시누이였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어쩐 일이세요? 민우 제사라고 해서 왔지. 조카 제사인데 와봐야지. 시숙 내외를 거실로 안내하자 마침 앞치마를 두른 하연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숙의 시선이 하연에게 머물렀죠. 이 젊은 여성은 누구지? 영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에요. 민우 친구이자. 이제는 제 딸이죠. 시숙 내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라고? 형수, 이게 무슨 소리야? 영자는 차분하게 앉아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 사실은 수만의 딸이었다는 것, 민우와 하연이 서로 모르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연을 딸로 받아들였다는 것까지. 시숙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민우는 이복 누나와. 네. 하지만 처음엔 서로 몰랐어요. 알게 된 후에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시누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말이 됩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딸로 삼다니. 게다가 민우와 그런 관계였다면.
하연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자가 하연의 손을 잡아 안쳤죠. 하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민우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연이는 민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여자예요. 그런 하연이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시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세상 사람들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남들 눈치를 봐야 하죠? 전 하연이를 딸로 삼았고 하연이도 절 엄마로 받아들였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순애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 뭐 별건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죠.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시숙 내외는 하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연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영자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음식 솜씨가 좋구만. 시숙이 하연이 부친 전을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우 오빠가 좋아하던 음식들이라고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와 하연이 나란히 서서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하며 시누이가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연 씨, 정말 민우와 그런 사이였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서로의 관계를 몰랐어요. 알게 된 후에는 정말 괴로웠죠. 헤어지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서로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하연이는 이제 제 딸이고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가 뭐라 할 일은 아니지. 시누이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형수님이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받아들여야죠. 하연 씨, 앞으로는 조카라고 불러도 되겠소? 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숙 내외가 돌아간 후 영자와 하연은 민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봤죠? 이제 다들 절 인정해 주셨어요. 하연이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우야, 내가 바라던 대로 됐어. 하연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하연은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민우 오빠가 늘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은 못하지만 가족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죠. 영자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이제 내 딸이야. 민우가 바라던 대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엄마 딸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야 했는데 좀 돌아왔을 뿐이야. 영자는 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아. 영자도 하연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민우의 장례를 치렀으니 벌써 1년이 지난 셈이었죠. 영자와 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일주기였습니다. 엄마, 프리지어가 참 예쁘게 폈네요. 하연이 꽃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던 꽃이야. 특히 노란색을 좋아했지. 두 사람은 꽃을 들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길가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죠. 마치 민우가 그들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영자가 먼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왔어. 하연이도 함께 왔고. 하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오빠, 잘 지내죠? 저 이제 엄마랑 진짜 가족이 됐어요. 오빠가 바라던 대로요. 영자가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하연이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고, 동네 사람들도 다 축하해줬단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죠. 엄마, 민우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영자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걸 보고 제일 행복해했을 거야. 묘지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를 만났습니다. 순애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있었죠. 영자야, 우리 동네에서 화목한 가족 사진전을 연다는데 너희도 참여해봐. 영자와 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사진 촬영 날 영자와 하연은 고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둘이 손을 잡은 모습, 서로 마주보며 웃는 모습 등 여러 컷을 찍었죠. 정말 사이가 좋으신 모녀네요. 닮은 구석도 있고요. 사진작가가 감탄했습니다. 김경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화목한 모녀죠. 사진전이 열린 날 영자와 하연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죠.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모녀 마이너스 P보다 진한 사랑. 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관람객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네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숙 내외도 오셨고 순애와 동네 이웃들도 모였죠. 시숙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형수님과 하연이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연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죠. 감사합니다. 모두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자가 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파티가 끝난 후 영자와 하연은 거실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보았습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하연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죠. 응,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자. 우리 가족 사진으로. 하연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하세요? 영자가 하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비록 뱃속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민우가 내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며칠 후 영자는 민우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편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받아든 영자는 하연과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 그리고 하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겠죠. 저는 하연과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엄마, 하연을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 주세요. 하연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엄마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연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하연도. 편지를 읽고 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민우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걸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인지도 모른다. 민우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뿐이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어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영자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하연이가 다 컸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꼈죠. 엄마, 오늘 퇴근하고 시장에 들를게요.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민우가 좋아하던 갈비찜 어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특별히. 좋아요. 제가 재료 사올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영자와 하연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영자는 하연이 출근하는 모습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남편의 외도로 생긴 딸이 며느리가 될 뻔했다가 결국엔 진짜 딸이 되었으니. 하지만 이 모든 게 운명이었다고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하는 동안 엄마는 쉬고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요리도 함께 하면 더 재미있잖아.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야채를 다듬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엄마, 내일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러 가요. 민우 오빠가 좋아하던 공원에. 그래, 좋아. 도시락도 싸가자. 오빠가 좋아하던 김밥도 만들고. 저녁 식사를 하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연아, 너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아. 민우를 잃고 난 후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기구한 운명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된 두 여인.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니? 엄마와 하연이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고마워. 하연이를 내게 보내줘서. 하연도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라는 선물을 주셔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민우를 품고 서로에게 기댄 채로. 영자와 하연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평범하지만 특별한 모녀의 일상 말입니다. 그녀를 진짜 딸로 받아들인 이 엄마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